특히 이 시기엔 법조계에서 이례적으로 보는 이혼 사례들이 생겼는데요. 보통 아파트를 한 사람 명의로 하고 다른 사람에게 현금으로 평가액을 나눠주는 게 그렇죠. 일반적입니다만 이 당시엔 이혼을 하고도 아파트에 있어서는 각자의 지분만을 나눠서 공동 소유로 든 경우가 늘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럼 이혼하고도 이 집은 새로 주고 너랑 나랑 공동 명의야. 마음대로 그렇죠. 팔면 안 돼. 예, 이렇게 예. 놔두고요. 네네. 야. 경제의 눈으로 영화 보는 시간 영화연구소 매일경제 박창영 기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영화 같이 볼까요? 예, 목돈연구소 청취자 여러분들이라면 요즘에 재계가 그 총수들의 이혼 소식으로 굉장히 뜨겁다는 것을 알 수 아우 있으실 텐데요. 뜨거워. 예, 네. 대표적으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나비아트센터 관장의 이혼 소송 판결이 굉장히 이슈고요. 국내 구위 자산가인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창업가도 이혼 소송 중입니다. 이혼 소송 결과에 따라서 기업의 지배 구조가 바뀔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니 이혼이라는 건 정말 경제적으로 중요한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2019년 미국 영화 결혼 이야기입니다. 결혼 이야기 이거 보고 나면 사실 이혼 이야기라는 생각이 그렇죠. 들긴 예, 하는데 예. 여하간 이혼 얘기를 해보자면서 결혼 얘기를 가져왔다. 청취자들이 이게 무슨 얘기지 하실 것 같은데요. 네, 결혼 이야기는 원제도 메리지 스토리인데요. 왜 제목이 결혼 이야기일까 생각을 해보면요. 그건 바로 서로 사랑했던 부부가 이혼 과정을 통해서 자신들의 결혼 생활을 되돌아보기 때문입니다. 관객들은 영화를 보는 동안 이렇게 사랑하는 부부가 꼭 헤어져야 되나 라고 생각을 했다가 이래서 헤어질만 하구나 라는 어떤 그 답변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주인공은 이제 스칼릿 조앤슨과 애덤 드라이버 등 현 시대 할리우드를 대표하는 배우들입니다. 연출과 각본은 미국 노아 바운백 감독이 맡았는데 아카데미 각본상 후보에도 올랐거든요. 그런데 마침 그의 미국 아카데미 그 대진운이 봉준호 감독 기생충의 그 아하. 기세가 너무너무 대단했거든요. 그래서 수상까지는 가지는 못했습니다. 이 정도면 양보해야죠. 네. 양보해야죠. 다만 변호사로 나오는 로라 더는 놀라운 연기력으로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받았습니다. 여러모로 어마어마한 영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경제와 관련해서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예, 앞서 말씀드린 재계의 여러 이혼 소식들을 살펴보시고요. 재계의 이혼 소식이 중요한 이유는 이게 단순히 개인의 가정사에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한 기업의 지배 구조가 바뀌거나 사업이 재편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 해외에서도 천문학적인 재산 분할이 이뤄진 여러 이혼 사례가 있으니 함께 들여다보시면 재밌을 것 같고요. 또한 해가 갈수록 이혼율이 높아질까 하면은 실제로 데이터에선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이것은 자산시장의 변화와 일정 부분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를테면 자산 가격이 떨어지는 시기에는 이혼 때문에 재산 분할하면 아까운 마음이 생길 수 있으니까 좀 미루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침체기에는 이혼도 덜한다. 네. 이거 팔아야 얼마 안 돼. 이렇게. 그렇죠. 네. 거시경제와 함께 움직이는 이혼의 변화를 함께 들여다보시죠. 이게 매크로하고 이혼이 같이 움직인다 이런 생각 안 해봤는데 제가 이번 주부터 구호를 하나 정해왔어요. 어떤 것입니까? 영화 내용부터 볼까요? 요게 약간 심심하다. 네. MSG 좀 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영화 속으로 쏙 이렇게요? 들어가 봅시다. 결혼 이야기는 남편 찰리의 독백으로 시작됩니다. 니콜의 매력인이라는 말로 시작해서 아내가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 알려주는데요. 이때 그녀의 장점을 알려주기 위해 삽입된 장면들이 굉장히 따뜻합니다. 그가 알고 있는 그녀의 장점들은 굉장히 소소한 것들이어서 가까이서 오랫동안 보지 않은 사람이면 절대 알 수 없는 것들인데요. 오래 보아야 예쁘다. 너도 그렇죠. 그렇다. 예. 네. 반대로 니콜 또한 찰리의 매력은이라는 말로 그의 장점을 열거하기 시작합니다. 상대방 이에 어떤 음식이 끼었을 때 상대방이 절대 민망하지 않게 알려준다든지 아이가 밤중에 깨어나도 짜증 한번 내지 않고 아버지 노릇을 잘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건 사실 두 사람이 이혼 상담사에게 가져온 노트에 적힌 내용인데요. 상담사가 두 사람이 이혼 수순을 본격적으로 밟기 전에 상대와 왜 결혼했는지부터 한번 떠올려 보자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감정이 너무 격해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니콜이 자신이 가져온 노트를 읽지 않겠다고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면서 둘의 이혼 과정은 초장부터 삐걱대기 시작합니다.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추억은 방울방울 때문에 박차고 일어날 것 같진 않은데
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예, 그거는 니콜이 찰리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오호. 먼저 두 부부에 대해서 소개를 해보면 찰리는 연극 연출자이고 니콜은 배우인데요. 니콜은 원래 LA에서 주목받던 배우였으나 찰리의 뚜렷한 주관과 창의성에 반해서 그를 따라 뉴욕 연극판으로 옮겨왔습니다. 다시 말해 이혼 상담사는 서로의 장점을 적은 노트를 읽어주면 두 사람의 감정이 격해지는 걸 막을 수 있을 거라고 봤으나 니콜 입장에선 찰리를 향한 자기 사랑을 한 번 더 확인하는 그런 꼴이 돼버려서 외려 이혼을 진행하는데 방해가 됐을 것이라고 봤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이혼 엎으면 되잖아요. 아. 살던 대로 쭉 이거 안 됩니까? 아, 그러니까요. 근데 뭐 니콜은 어떤 그 찰리의 어떤 재능이나 이런 것들은 인정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가 자신 그러니까 니콜 자신의 재능에는 큰 관심이 없다는 걸 느끼게 됐습니다. 부인의 재능에는 관심이 없다. 그렇죠. 니콜은 가정을 위해 커리어도 양보했지만 찰리는 늘 자기 인생에만 관심이 있었고요. 니콜은 조연 정도로 생각했죠. 그걸 알게 되니 부부 생활이 공허하게 느껴진 겁니다. 또 거기에다가 찰리는 바람을 피우기도 했습니다. 나쁜 놈인데요. 아주 나쁜 놈입니다. 아니 그래서 두 사람이 이혼한다고 찾아간 거 아닙니까? 그럼 그렇죠. 원만하게 진행이 돼요? 애초 원만한 협의 이혼으로 진행하려던 게 두 사람의 바람이었는데요. 니콜의 지인이 그녀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주면서 상황이 바뀝니다. 지인이 소개해준 베테랑 변호사는 그동안 남편에게 지친 니콜의 마음을 완벽하게 달래주면서 그녀의 변호사로 서게 됩니다. 찰리에게 그렇게까지 나쁘게 대하고 싶지 않았던 니콜을 설득해서 각종 권리를 최대치로 요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엔 아들에 대한 완벽한 양육권을 요구할 것이 포함되는데요. 늦게서야 아내의 이혼 소송에 대응하게 된 찰리 또한 강대강으로 맞붙으면서 두 사람의 갈등은 점점 고조됩니다. 상대방에게 절대 건드려서는 안 돼 약점까지 소송에서 이기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데요. 과연 한때 사랑했던 연인이자 현재도 같은 아이의 부모인 두 사람은 아름다운 이별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OTT에서 확인해 보시죠. 아름다운 이별은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십니까? 이거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이런 걸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세기의 이혼입니다. 그렇죠.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이혼 소송 중인데 지금 2심 판결로 떠들썩하죠. 네네. 지난달 2심 법원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로 1조 3,800억 원을 그리고 또 위자료로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국내 이혼 소송 사상 최고의 재산 분할액을 기록하게 됩니다. 이는 앞서 2022년 1심 재판부가 위자료 1억 원과 재산 분할금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에서 크게 늘어난 금액인데요.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 주식은 특유 재산이기 때문에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봤으나 2심 재판부는 주식 가치 증가에 노 관장이 기여했다고 보면서 분할금이 바뀌었습니다. 최 회장은 상고 의사를 밝혔고요. 이에 따라 M&A 시장에서도 소송 결과에 관심을 갖는 모양새입니다. 진짜 정글이구나. 특유재산이라는 거 이거 우리 아버지가 주신 거야. 상속받은 거니까 결혼해서 같이 불린 게 아니야. 이런 그렇죠. 주장인데 네네. 2심 재판부는 그 특유재산이 형성되는 과정에 노소영 씨 아버지 그러니까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들어갔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재산을 증식하는데 노소영 씨도 기여를 했다. 이걸 인정한 건데 아니 알겠어요. 법원의 판단은 갈릴 수 있고 최종적으로 대법원의 판결이 남아 있습니다만 M&A 시장에서 이번 소송에 관심을 가진다. 이건 왜 그렇습니까? 네, 코로나19 발발 후 한동안 M&A 시장 참여자들을 설레게 했던 기업들이 있는데요. 여기는 SK와 CJ, 하이브 등 M&A로 적극적으로 외연을 넓혀온 기업들입니다. 네. 이들이 사들인 일부 기업은 그렇게까지 우량하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최근엔 정리할 가능성이 대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M&A 시장에서도 뭐 부동산 시장과 마찬가지로 이 거래를 중개하기 위한 다양한 주체들이 있는데 뭐 이를테면 투자은행과 법무법인, 회계법인들은 기업들이 매물을 뭐 물색할 때 한번 설레고 또 매물을 내놔야 될 때 뭐 한번 설레는 시기여가지고 뭐 이번 어떤 그 결과가 그 매물을 내놓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관심을 갖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자영업자들이 그 같은 자리에서 왜 가게가 새로 열리고 닫히고 그런 곳들이 왕왕 있잖아요. 네네. 그럼 제일 설레는 게 그 동네 인테리어 업자. 그렇죠. 이게 법무법인, 회계법인들이 인테리어 업자하고 좀 비슷합니다. 네네. 그 지었다 부쉈다 하는 그 역할을 하는데 SK그룹은 현재 돈이 많이 필요해요? 네, 거기에다가 뭐 혹시 2심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될 경우 최 회장 개인도 재산 분할로 많은 돈을 내놔야 되니까요. 그룹이 아니라 회장 개인에게 돈이 필요하다. 네네.
시장에서는 최 회장이 개인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SK 실트론 등의 지분 일부를 유동화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모펀드 등 재무적 투자자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요. 앞으로 상황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뭐 비상장 회사를 갖다 판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근데 SK만 이 이혼 소송에 휘말려 있는 건 아니라면서요? 네, 스마일게이트라는 게임 회사의 권 창업자가 배우자와 이혼 소송 중입니다. 이 회사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드리자면 2006년 출시한 게임 크로스파이어가 중국에서 대히트를 기록하면서 성장 가도를 달려왔습니다. 스마일게이트의 최고 비전 제시 책임자인 권혁빈 씨는 창업자이기도 한데요. 스마일게이트 홀딩사라는 지주사의 지분 100%를 보유했습니다. 미국 포브스는 그의 재산이 약 4조 8천억 원이 될 것으로 봤는데요. 이는 국내 9위 자산가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권 창업자 또한 현재 배우자와 이혼 소송 중인 것입니다. 권 창업자는 2001년 결혼한 뒤 2002년 스마일게이트를 만들었는데요. 창업 당시 부인이 지분 30%를 보유했던 데다가 초기 대표도 맡았던지라 경영에 적극 참여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부인 이 씨는 홀딩스 지분의 절반을 달라고 요구한 상황입니다. 권 창업자는 이혼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소송 기각을 요청했는데요. SK 쪽 이혼 소송과는 약간 결이 다르지만 그래도 재계에서 벌어지는 이혼 소송이라는 점에서 함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세기의 결혼과 세기의 이혼, 뭐 망나점 끝이 없어요. 빌 게이츠 MS 창업자도 이혼할 때, 야, 사이즈가 다르구나 이런 그렇죠. 생각도 했거든요. 세계 자본주의의 중심인 미국에서는 이혼에서도 천문학적인 금액이 오갑니다. 대표 사례가 빌 게이츠 미국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와 멀린다 프렌치 게이츠의 이혼인데요. 2021년 두 사람은 27년의 결혼 생활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로 200조 원이 넘는 재산 분할에 동의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멀린다가 얼마나 가져갔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만 그에 앞서 이혼한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업자 사례를 참고해서 추측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는 이혼 당시에 위자료로 얼마를 줬습니까? 네, 제프 베이조스는 2019년 맥켄지 스콧과 합의 이혼했는데요. 당시 베이조스는 아마존 전체 주식의 4%를 맥켄지에게 넘겼습니다. 이때 분할한 주식 평가액이 50조 원을 넘는다고 합니다. 이 밖에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루퍼트 머독, 멜 깁슨, 마이클 조던, 타이거 우즈 등 다양한 유명인들이 이혼을 하며 많게는 하나로 조 단위, 적게는 수천억 원 단위의 재산 분할을 했습니다. 그러게 잘 살아보시지. 그 유명한 분들이요. 네. 이 제프 베이조스하고 이혼했던 맥킨지 스콧은 큰 돈을 받아서 기부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도 공개를 했죠. 네. 지금도 그분 만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올라가고 목소리가 커지면서 이혼이 늘어난다. 우리 통상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통계로 보면 어떻습니까? 예, 개인주의가 확산하면서 이혼도 점점 증가하는 추세라고 예측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 데이터를 살펴보면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2001년 13만여 건에서 2022년 9만여 건으로 떨어졌거든요. 같은 기간 인구 1000명당 이혼 건수인 조이혼율도 전반적으로 감소했습니다. 뭐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뭐 그중 하나는 어떤 이혼의 그 대전제는 결혼이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어떤 결혼이 굉장히 그렇죠. 감소를 했다는 이야기를 결혼을 많이 들으셨을 해야 거예요. 이혼을 하고 그렇죠. 입사를 해야 퇴사를 하겠죠. 네네. 다만 30년 이상 혼인 생활을 지속하다가 이혼하는 황혼 이혼은 2001년부터 2021년까지 6배나 증가했습니다. 자녀들을 어느 정도 키워두고 본인 행복을 위해서 자기 길을 찾아간 사람들이 늘어난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이와 같은 황혼 이혼 증가세가 2022년과 2023년엔 2년 연속 감소세로 전환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원인으로 이 시기 부동산 시장이 침체됐던 것을 꼽습니다. 그래요. 이게 부동산이 이혼에 영향을 미친다. 이 생각은 안 해봤는데 그러면 상승장 때는 이혼이 늘어나나요? 상승장 때요. 상승장 때는 어떤 재산을 나눌 때 한 사람이 아파트를 갖고 상대방에게 어떤 부동산 가액 중 그 사람의 몫을 나눠주는 방법을 한번 떠올려 보실 수 있을 텐데요. 그런데 돈으로 받는 쪽은 그 이후에 부동산 값이 폭등하면 조금 억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21년 말까지 부동산 가치가 상승하던 시기에는 아파트 분할 때문에 이혼을 주저하거나 이혼 소송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특히 이 시기엔 법
쪽에서 이례적으로 보는 이혼 사례들이 생겼는데요. 보통 아파트를 한 사람 명의로 하고 다른 사람에게 현금으로 평가액을 나눠주는 게 일반적입니다만 이 당시엔 이혼을 하고도 아파트에 있어서는 각자의 지분만을 나눠서 공동 소유로 든 경우가 늘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럼 이혼하고도 이 집은 새로 주고 너랑 나랑 공동명의야. 마음대로 그렇죠. 팔면 안 돼. 예, 이렇게 예. 놔두고요. 네네. 야, 폭등장에 현금으로 정상받는 사람이 억울하니까 충분히 오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매각을 하든 그때 가서 지분을 다시 정리하든 하자는 것이죠. 야, 이 강호의 도의가 어디까지 가는 것이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중국에서는 위장 이혼한 다음에 주택을 구매하면 안 된다. 이 규정을 없애버렸다는 얘기가 있네요. 네,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에 따르면 베이징시가 이혼 시 주택 구매 제한 정책을 슬그머니 폐지했다고 합니다. 쥐두새도 모르게. 네네. 베이징시는 2020년 이후 부동산 호황으로 주택 가격이 폭등하던 시기에 이혼한 사람이 3년간 주택 구매를 제한하는 정책을 펼쳤는데요. 위장 이혼을 통한 주택 추가 구매를 차단할 목적이었습니다. 세다. 근데 이혼하면은 3년 동안 집을 못 산다. 이 네. 규정이 다른 나라는 아마 안 될 거예요. 중국 말고는. 그러니까요. 예, 어떤 중국의 특수성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중국에서 위장 이혼이 다주택 구매와 부동산 중과세를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던 것을 어떤 정부 차원에서 막기 위해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뭐 헝다의 채무 불이행 등 부동산 불황이 경기 침체 원인으로 지목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위장 이혼을 해서라도 주택을 더 구매하려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경기를 살리는데 낫다고 판단한 것이 아닌가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거시경제라는 것이 부부의 사랑이 끝났는데도 함께 더 살게 하는 힘이 있기도 하고 반대로 여전히 뜨겁게 사랑하는데도 이혼하게 하는 힘도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야, 이런 생각은 못 해봤는데 진짜 대단하시네요. 자, 그래서 영화는 재밌습니까? 예, 과거에는 어떤 좋은 영화를 수식하는 상투적인 말로 불꽃 튀는 연기 대결 같은 표현을 많이 썼는데 쓰면서도 우리도 좀 그렇다. 약간 낡았다. 간지럽죠. 그렇죠? 네. 요즘에는 영화에서도 최첨단 기술과 스펙터클이 강조되면서 뭐 이런 표현의 사용 빈도가 좀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혼 이야기만큼 불꽃 튀는 연기 대결이라는 표현이 잘 어울리는 영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연기 차력쇼. 그렇죠. 네. 두 주연 배우가 서로 날성 감정을 폭발시키는 장면도 좋지만 뭐 더 좋은 건 이미 멀어지는 중인 두 사람이 과거의 관계를 그리워하면서 상대방에게 들키지 않게 혼자서 감정을 사귀는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무엇이 두 사람을 현 시대 최고의 배우로 만들었는지 확인할 수 있고요. 또한 서사를 켜켜이 쌓아나가는 감독 노아 바움백의 연출력에도 푹 빠져드는 경험을 하실 수 있지 싶습니다. 네, 푹 빠져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매일경제 박창영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